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를, 그래서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아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으로 계시던 장인순 박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장인순 박사님 얼굴이 나오는데, 저는 그분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뵀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born again한 그런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화나 또 전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이다. 야,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사실로 믿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이 뉴스에 촥 나오니까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네 그러다가 그 박사님이 딱 나오니까 저분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책을 하나 내셨는데,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하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애터미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네. 애터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만났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뉴스에 보니까 뭐 좋은 화장품 개발됐다고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거 나왔다고. 제가 다짜고짜 100배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제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려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여기 대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를 들어갔더니, 지금 조성기 박사님, 우리 해모임 개발하셨던 조성기 박사님, 정읍 원자력 연구소 소장까지 하셨던 그분을,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높은 분이 시키니까 그분이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해모임과 아톰미 화장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수백 배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백 배나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천율이 왔어요. 감전된 듯한 천율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도 이 색소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집어넣지 못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빛을 한번 촥 쪼였더니, 이 방사선이라는 게 빛이에요. 빛. 일본에 갔더니 우리 화장품에서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햇빛도 방사선이에요. 태양에서는 지금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그 방사선이 오는데 이게 햇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살인광선도 되지만은 한편은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감마선을 어떤 양으로 탁 조사를 하면 이 색소가 탁 없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맑게 됐다 이게.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엑스레이 한 방만 딱 찍으면 돼.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화장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식물 끓이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한약 달이면은. 이게 이제 철을 FE 옆에 이제 막 이 프라보놀이라는 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철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방사선을 딱 조사했더니 이렇게 맑게 됐다 이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원자력 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봤던 이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요. 이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5만 불, 6만 불의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백 배를 집어넣었다 이거야. 이 기가 막힌 화장품을 들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 그런데 원가가 많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원가가 많이 안 먹혀. 이게 좋은 거예요. 반도체가 왜 좋냐 이거예요. 그거 모래로 만들거든요. 모래로.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귀소,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그러니까 싼 원료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금보다도 더 비싸게 만드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창출돼서 이 나라 이 땅이 자원도 안 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는 밥 먹는 것은 먹고 살 만큼 끌어올려놓은 것이 반도체 산업인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자, 이 나라 이 땅에서 나오는 풀뿌리들 널린 게 풀뿌리죠. 그렇죠? 푹푹 삶아가지고 방사선 한 방 빵 쪼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팔면은 값싸게 팔면서도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으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막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지금 프랑스가 먹고 있는 시장, 미국의 명품이 먹고 있는 시장, 일본의 시세이도 SK2가 먹고 있는 시장, 이 시장 니네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는 이 색소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못 나오는데 이 화장품 시장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을 우리가 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대로 이제 다 우리 땅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그 소장님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꼭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요 이게 잘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우리 동네 대리점권 하나라도 좀 따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파는 건 잘 팔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파는 건 잘 팔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을 들고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국제 장사꾼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SBT라는 회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하고 설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도 연구만 하는 사람들, 한국콜마도 연구하고 제조까지만 해. 판매를 안 해본 거예요. 이 두 팀이 만나가지고 SBT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기까지는 잘 만드는데 파는 걸 못 판다. 그래서 이제 설립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설립해놓고 2년 만에 자본금 다 까먹고 직원 서너 명 남아있고 이게 이제 문 닫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500박스를 팔아요. 그러면 한 번 생산하면 3,000박스씩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생산해서 몇 개월 팔아요? 6개월 팔아. 그럼 1년에 2번만 생산을 해.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쫄쫄 굶으면 공장을 세워놓고 1년에 2번 생산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조금씩 팔면은 그거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 닫기 직전이 되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쓰여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판매가 문제가 돼서 이게 곧 문을 닫게 됐으니까 가가지고 좀 판매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 책임자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의논해서 좀 실무적인 거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SBT라는 공장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연기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전화를 받고 한 사람이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지금의 김추봉 대표이사님. 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보낼 테니까 일 좀 잘 의논하세요.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이 또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하고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 한번 봅시다 했더니 이리 오시죠. 그래갖고 설비를 보여주는데 설비는 또 제대로 깔아놨어요. 저도 이제 화장품 설비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죠. 비슷비슷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실험실을 좀 봅시다. 실험 계측 장비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품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쫙 깔아놨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생산 품질 관리 문제가 없겠다. 그럼 판매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미가 설립이 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10만 개 단위로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개 단위로. 대량 생산, 그것도 초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10만 개씩 팔아내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10만 개씩 진짜 팔린다. 근데 그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데 믿고 못 믿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어. 왜? 어차피 죽을 건데. 6개월에 3,000개씩 한 번씩 1년에 2번만 생산하면 어차피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자. 요게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따라와 준 거야. 그래서 가격을 사정없이 낮춰가지고 판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38만 5천 원 하던 것이 76,500원까지 다운이 된 거야. 다운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한 박스 보내는 택배비랑 4개 보내는 택배비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악착같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에 믿지더라도 그렇게 팔자. 그러면은 길이 나오고 방법이 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하죠. 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SBT는 이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그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독점권이 보통 독점권이 아니고 영구 독점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3년 후에 뭐 재계약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영구 독점권. 그러니까 우리 자손 만대까지 SBT에서 생산되는 해모임, 아토미 화장품은 애터미만 판다. 이렇게 영구 독점 계약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임병구 총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임승택 총장이 광주 가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무슨 그 설명할 장소에 문 따주려고 추리닝 입고 슬립바 끌고 왔더래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애터미 총장이 됐는데, 그 임승택 총장이 우리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제품을 판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임승택 총장도 좀 허접하게 생겼었나 봐요.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 물건을 판매를 하냐고. 니네가 뭔데.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특혜를 받아가지고, 야, 그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구소, 박사급만 1000여 명이 있는 그런 연구소에 제품을 니네가 뭔데 파냐 이거야.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좀 지금 성질 많이 죽었는데요, 몹시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 제품을 파냐고. 근데 우리가 모여서 파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렸는데 쫄딱 망해가니까 부탁을 해서 우리가 팔아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청와대 끝발이 있고 무슨 끝발이 있어갖고 이거를 뭐 거창한 걸 가져온 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아이템. 그런데 그게 진주였어. 흙 속에 묻힌 진주였어. 그거를 눈 밝은 박한길이가 찾아가지고, 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특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그분들이 고맙다고, 애터미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추장, 된장이랑 미원 이런 걸 납품할 때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고요. 이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낫습니까? 지금이 훨씬 낫죠? 예. 이런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업용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용은 좀 다르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전부 이걸 식당에 납품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박종수 크라운 마스터님이시고요. 그때 이렇게 오리집을 하셨습니다. 이 오리집이 망하게 되죠. 그때 처음 있었던, 그때 이 오리집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것인데 방바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회장님 세미나를. 그때 당시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1호가 뭐였을까요? 카니발이었습니다. 재산 2호가 노트북이었어요. 그 노트북을 놓고 우리가 오르르 둘러앉아서 그때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이제 제가 썬바이오텍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봤던 장소입니다. 지금 썬바이오텍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이 썬바이오텍 전층이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1층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초창기 했던 멤버들 사진입니다. 그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서 저희가 실제로 봤던 겁니다. 제품이 그때 나왔던 그 화장품